(2022년 9월 9일) 추석 연휴 첫날 탱자 아무도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거의 1년 만에 기장으로 자전거 타고 관내 순찰을 나갔습니다. 좋았던 것은 정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 정말 좋았었고, 안 좋았던 것은 오래간만에 관내 순찰을 나가다 보니 간땡이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얼굴 가죽도 다시 얇아져서 과감하게 어디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또 연휴 첫날 쉬는 곳이 많아서 그냥 건물만 구경하고 온 곳도 많았습니다. 아침 10시에 연산동 집을 출발해서 저녁 7시에 한길치가로 돌아올 때까지 탱자에 혼자 놀았던 하루 18가지 이야기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탱자의 첫 번째 목적지는 휴문을 방문해서 한번 헛걸음을 한 카페 피크니크였는데, 오늘 또 휴문이에요. 이거 이것과는 별 인연이 없나 봅니다. 카페 피크니크는 바로 바다와 접해 있어서 가보나 안 보나 전망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간 김에 심평소공원 산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아서 큰맘 먹고 가져간 호염진벌을 들고 한번 휘저어 봤습니다. 다행히 보는 사람이 없어서 덜 쪽팔렸는데,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비교해보고는 탱자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원짜리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 600만원짜리 카메라로 찍은 영상보다 훨씬 더 색감이 좋네요.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 헤이드는 잘 있나 한번 들러봤습니다. 탱자가 좋아하는 계단 올라가는 곳은 여전히 멋진데 중간에 바다로 통하는 통로를 밀가루 포대로 다 막아놨네요. 예전보다 좀 운치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진 것 같습니다. 다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저어서 일광해수욕장에서 항리마을 쪽으로 가던 중 왼쪽에 니가 가라 하와이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 얼뜻 보여서 자전거를 급정거 급회전을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탄스비치라는 곳인데 멋지네요. 검색을 했을 때는 별로였던 것 같은데 실물을 보니 이국적이고 멋져서 일단 오늘 여기 피크니크 대신에 탄스비치에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다 보니 문 닫는 가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서 문 연 곳은 또 손님이 많아서 탱자 같은 중늙은이가 짐벌 들고 설치기 좀 쪽팔렸는데, 이곳은 술집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 멋진 곳이 이 밝은 대낮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짐벌 들고 휘저어 봤는데, 이거 탱자가 짐벌을 거꾸로 들은지 영상도 거꾸로 찍혀있고 또 짐벌 막대기가 같이 출연을 했네요. 광각 촬영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탱자가 1년 만에 자전거를 타고 기장 나들이를 와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곳이 바로 요 탄스비치였습니다. 온 김에 오래간만에 근처에 있는 투슨 플레이스는 잘 있나 싶어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항리마을 쪽으로 가봤습니다. 투슨 플레이스는 여전히 멋지고 건재한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메이루프라고 있던 카페는 세컨드 포레스트라는 곳으로 바뀌었더군요. 거대한 대형 체인점과 붙어서 꿋꿋이 버티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망한 것인지 잘 되어서 다른 곳으로 바뀐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탱자가 별로고 별로였던 올바른 편식이란 곳을 찾아갔는데 여기도 휴무네요. 인연이 아닌가벼, 전연도 아닌가벼.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항리마을의 숨은 명소 로아 맨션을 찾아갔습니다. 로아 맨션을 처음 갔을 때는 입구를 못 찾아서 월담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입구를 잘 찾았습니다. 문을 열면 장미 꽃다발이 이쁘게 맞이해주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보이는 바다 풍경과 오른쪽에 디저트 라인을 처음 보게 되면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온 탱자도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로아 맨션은 이제 더 이상은 숨은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곳곳에 다 차지해서 탱자는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로아 맨션 건물 사이에 바다가 보이는 포토존을 짐벌을 들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여기도 태풍 흰남노 때문에 위에 걸린 수건들이 느들느들하게 떨어져서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삼각대가 딸린 짐벌을 챙겨 가놓으니 내가 주스 먹는 장면도 찍을 수가 있고 사진 찍는 척 하는 장면도 찍을 수가 있고 내 뒤통수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이게 동영상의 재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홈카페 수련을 게을리 해놓으니 이제 감도 사과도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항리마을에 가면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를 동시에 앵글에 담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오늘은 그냥 하얀 등대와 카페 인더숲 모습만 담고 떠납니다. 이제 드디어 기장 해안도로 쪽으로 들어서서 오랜만에 죽성 드림 세트장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풍성하던 구름이 줄어들어 버려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포토존에 귀여운 놈이 여기 오리인가요? 갈매기인가요? 갈매기가 오리발을 한 거죠. 하여튼 요거 때문에 다시 한번 죽성 드림 세트장을 찾았고 대변항은 그냥 패스했습니다. 기장 해안도로를 따라 돌아오던 중 다시 한번 자전거를 세운 곳은 전에도 한번 바다 뷰가 정말 좋아서 잠시 사진만 찍고 갔던 곳인데 오늘 다시 보니 카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장사가 안 되어서 주인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잘 될 때 웃돈 주고 팔아넘긴 걸까요? 우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서서히 피로가 쌓여가는 가운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죽도 밥도 못 얻어먹고 죽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죽도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재벌 3세 소유라는 죽도에 있는 저 별장은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탱자가 카페 투어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고 나가서 건강이 좋아지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카페 투어로 인해 돈과 건강이 축나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오늘 역시 죽도밥도 못 먹고 3번이나 카페에 들리게 됩니다. 이곳은 꼭 한번 더 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형님과 왔을 때는 너무 더워서 테라스 자리에 앉아보지를 못했는데 마침 오늘 시원해서 테라스에 앉는 데는 성공했는데 1차 탄스비치에서 감튀와 파주 그리고 2차 로아 맨션에서 아와 어글리 쿠키를 먹어 놓으니 여기서는 속이 니글거려서 디저트를 맛만 보고 그냥 집에 가져왔습니다. 자, 아무리 피곤해도 오란데는 없어도 오랑대는 가봐야겠죠. 날씨와 구름, 바람과 파도가 완벽한 조건을 이루어서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이 정도면 영화에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이곳에서는 왜 영화 촬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기장을 떠나 송정해수욕장을 지나 핏동섬에서 달맞이 언덕을 올라와서 해마루 전망대에 왔습니다. 보통 달맞이 언덕 정상에 해월정이 가장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해월정은 숲에 가려서 보이는 것이 별로 없고 해마루가 해운대와 오륙도까지 시원하게 제일 잘 보입니다. 탱자가 여기 온 여러 날 중 오늘이 제일 날씨도 좋고 동영상 촬영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월정에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숲에 가려서 전망은 별로 없는데 숲에 가린 덕분에 한여름에도 이곳은 정말 시원해서 여름에 올라가 보면 앉아서 떠드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아이폰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포토포인트 해운대 달맞이 언덕 입구에 이름 없는 전망대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해운대 해변열차의 모습이 장난감처럼 보이고 바로 옆에 미포 끝자락에 있는 엣지 993의 루프탑이 보입니다. 원래 탱자가 재미도 없고 자막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씹으려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틀어봤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균형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진리와 탱자였습니다.